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3살이 된 남자입니다. 몇 년 전 뜨거웠던 여름 어느 날 정말 많이 좋아했던 그녀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정말 많이 좋아한 사람이지만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의 애인이었어요. 저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여자는 지금 제 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네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할 수밖에 없는 비밀과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봄 언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참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입사 2년 차에 몸이 많이 상해버리고 말았네요. 회사에서 나와 집에서 휴식을 하니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서만 있으니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원래 밖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 뭐 할 만한 걸 알아보다가 거금을 주고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연에 나가 사진을 찍으니 맑은 공기도 마시고 탁 트인 경치를 보고 있으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진 출사 다니는 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방에 이것저것 챙겨놓고 무작정 풍경 사진을 찍으러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버스 시간표를 보며 고민하던 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녀와의 인연을 짧게나마 설명해 볼게요. 그녀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던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핏줄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새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새까만 머리카락이 무척이나 조화롭게 아름다운 친구였어요. 마치 그린 듯한 길다란 속눈썹과 커다란 눈동자가 학교 문남성들의 가슴을 두드리게 만드는 아이였지요. 인적이 드문 교내 어딘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대뜸 다가와서는 불 좀 빌려달라는 모습이 너무 태폐적이었어요. 대충 버리고 간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와 처음 본 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네요. 그렇게 학교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말을 잇지 못해서 담배 좀 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첫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게 계기가 되어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언제 제 마음을 고백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그녀는 저와 같이 셋이서 가끔 어울렸던 대학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와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끝끝내 제 마음은 고백하지 못하고 둘의 행복을 바래줬네요. 둘은 아직도 오랜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저도 그녀와 또 저희 친구와 아직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오랜만에 온 전화였어요. 서울에서 살던 그녀가 부산에 있는 호텔에 취업이 되어서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거의 몇 달 만에 온 전화였지요. 오랜만에 온 전화라 반갑게 받아보니 대뜸 일이 너무 힘들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주야 3교대로 일하는데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야간을 며칠째 계속하다가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 됐는데 쉬는 날이 돼도 집에서만 혼자 있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서울에서 취직할 걸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징징대더군요. 객지로 취업된 아가씨가 외로움을 토로하는 평범한 투정이었으나 가만 생각해보니 어차피 저는 지방에 내려가려고 짐도 챙겨 나왔고 아직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오늘은 조금 멀리 가더라도 부산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 사진도 좋지만 골목이라든지 시장 같은 것도 사진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 안 그래도 오늘 부산 내려가려고 나왔는데 볼일 다 보고 시간 되면 잠깐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못 믿는 눈치로 거짓말하지 말라며 긴가민가 하고 있길래 그 자리에서 버스터미널 사진이랑 대기 중인 버스 사진 몇 장 찍어 보내주니 못 믿겠다는 듯한 말투로
거듭 진짜인지 확인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볼일 다 보고 연락 준다고 말해주곤 그렇게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부산, 마음 같아서는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때웠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지리를 잘 모르니 약속 장소를 헤매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누군가가 주먹만한 통곡구두를 신고 비틀비틀 제 쪽으로 달려오길래 쳐다보니 바로 그녀였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힘을 잔뜩 주고 나온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새빨간 립스틱은 그녀의 새하얀 피부가 더 강조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녀가 입고 나온 검은색 치마는 아슬아슬하게 보일락 말락하고, 상의에는 안에 입은 검은색이 도드라지게 보일 정도로 얇디 얇은 베이지색 티셔츠에 얇은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뛰어온 건지 유난히도 새하얀 피부에 대비되게 양쪽 볼이 붉어져서는 숨을 몰아쉬며 오빠, 나 부산 오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왜 집 가까운 곳 내버려두고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이냐고 톡 쏘아주니 머뭇대면서 배시시 웃어넘기더라고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근처 삼겹살집에 들어가 가볍게 소주 한 병을 시켜 먹고 있는데 그녀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다리 높이가 높아져서 짧은 치마 사이로 거의 다 드러나더군요. 저를 포함한 삼겹살집의 모든 남자들이 힐끗힐끗 눈요기를 하게 됐지요. 그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구두를 벗어던지더니 다리를 제 쪽으로 쭉 뻗었어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비어있는 옆자리 의자에 올라와 있는 그녀의 하얀 발등에 구두 자국이 분홍빛으로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제 친구놈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직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은 표정을 지으며 오빠도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 통 내려올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려 하니 조금 그랬는지 화제를 바로 돌리더라고요. 저보고 만나는 사람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녀 때문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최근에는 건강까지 안 좋다 보니 만날 겨를이 없었을 뿐인데 또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군요. 마음속에 못 잊은 사람이 있어 그때부터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듯이 애매한 대답을 해버렸지요. 그 대답을 하고 나니 쉴 틈 없이 대화를 나누던 우리 둘 사이에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 말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네요. 그녀를 만난다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서 그런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몇 잔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취기가 올랐고 계산을 마치고 나와 그냥 시내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산이라 그런지 술집 뒷골목 근처를 걷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근처를 걷고 있을 때쯤엔 어느새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한 사랑의 추억이었을 테고 그녀에게선 연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도시에서 처음 느낀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직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을 보더니 그녀도 자기 발을 이불 밖으로 빼고는 우리는 서로 발이 닮은 것 같아요. 그쵸? 라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상태로 고개만 그녀 쪽으로 돌려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잊지 못했다는 그 여자가 바로 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고 그녀 또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오더군요. 또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다시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가끔 만나면 안 될까? 라고요. 그녀의 동공이 잠시 흔들리더니 가방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는 불을 붙이더군요. 첫 모금의 연기를 뱉어내고는 말끝을 흐리며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저의 친구와 헤어질 수 없는 것도 이유이긴 했지만 이렇게 몰래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들 알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객지에서 대체 누가 우릴 날아보겠냐고 따져 물으니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다정한 연인처럼 돌아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알 거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라며 말끝을 흐리던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담배를 끄더니 벗어던진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퍼 보이는 눈을 숨기며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마치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그녀가 태우고 간 담배꽁초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빨간 립스틱 자국만이 남은 채 간신히 재떨이 안에서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우며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녀와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없었네요. 아직도 가끔씩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마무리 짓지 않은 그 뒷말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 궁금할 뿐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